자, 봅시다. 거기 문제 지금 받은 거요. 문제 받은 거. 자, 일단 1번 그림은 태양계 과정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에서 원시 태양은 성운 중심부에 형성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중심부에 형성됩니다. 뭐야? 아이씨, 다 부수졌네. 금필이. 자, 그 다음에 라의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자 수축하죠? 그죠? 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양계가 형성된 도수는 라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 다죠? 다 맞는 얘기 5번입니다. 그린 가는 지구의 형성 진화 과정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표면은 다보다 나일 때가 높죠?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다가 더 높습니다. 왜? 이게 마그마의 바다, 다가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다는 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원시 바다가 형성된 건 식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된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로 내려서 바다가 형성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지구 중심부일 때는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크다. 응? 나보다 다일 때가. 자, 마그마의 바다가 된 상태에서요. 자,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 거죠. 무거운 게 중심부로 들어가서 핵이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게 떠서 멘틀이 됐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이 많고 멘틀에는 규소와 산소 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일 때가 더 큰 거 맞죠? 자, 지구의 진화 과정은 가, 라, 다, 나죠. 니은디귿 4번입니다. 자,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의 이시다. 가는 지구의 행성이고요. 지구니까. 자, 나에 속한 행성들은 가의 집단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아니죠. 가가 더 크죠. 태양에 가까이 만들어진 행성은 가죠.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학생. 자, 같은 적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지. 맞죠? 네. 자, 그 다음 주기율표 오른쪽 상단 부분에 주로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현재 주기율표는 멘델레프가 아니라 모즐리가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참미만 맞아요. 1번. 자, 5번. A가 수소고요. B가 리튬이고 C가 산소고 D가 네온이고 E가 마그네슘, F가 염소입니다. 자, C2는 O2를 말하고요. 자, 원자 감자가 6개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자, A, F 중 전자 껍질이 3개인 원소는 2개죠. E하고 F예요. 3중의 원소니까 E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네온처럼 되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금속 원소이다. 자, 이거 아니라 그랬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A가 수소니까. 그죠? 기억 틀렸고요. C와 D는 전자 껍질수 같죠. 같은 이중이니까 D와 E는 원자 감자수가 같죠. 자, 이것도 틀린 사람들 많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진짜 수업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마치면서 채점하면서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수업을 잘 못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회의감이 들었어요. 자, 6번에 4번이요. 자, 7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금속 M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고요. 염기성 용이 되고요. 금속 M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을 형성한다. 라는 거죠. 자, 단면을 관찰한다. 라가 디귿이 되겠죠? 가가 디귿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은백색 광택이 띄다가 점점 은백색 광택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 수소기체가 생성된다는 거겠죠? 기억입니다. 나가. 그 다음에 다음에 페노프탈렌 색깔 변화 붉은색이 되는 거니까 니은이겠죠.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되겠죠. 자, X는 마그네슘이고요. Y는 황입니다. 황.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고요. 같은 주기 아니라 X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죠. X와 Y가 반응하면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니은 디귿이요. 4번. 자, 9번. 자, A는요. 자, 3주기 1쪽이니까 나트륨을 얘기하고요. B는 1주기 1쪽이니까 수소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C는 2주기 16쪽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얘기하고요. D는 3주기 17쪽 원소인 염소를 얘기합니다. A와 B는 모두 금속 원소다. B가 아니에요. A, B는 전자라도 음이온이 됩니까? 아니죠. C하고 D가 그렇게 되죠. 자, C2 분자에서 C의 전자쌍이 2개를 공유합니다. D 원소는 표백제로 사용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맞는 건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자, 원자 A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속 원자는 한 가지다. 그죠? C 하나밖에 없습니다. C는 양이온이 되기 쉽죠? 네, 맞고요. B의 원자 간접수가 가장 많은 거 맞죠? 다 맞는 얘기.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알카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7번 문제 답이 나왔는데 답도 틀리는 인간이 있어요. 칼로 쉽게 당기고 무르다.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을 잘한다. 물과 쉽게 반응하여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죠. 그죠? 7번에 결과가 나왔어요. 디귿 틀렸죠? 기억니은 4번입니다. 자, 12번에 A는 나트륨을 얘기하고요. B는 질소를 얘기하고요. C는 플로린을 얘기하고 D는 칼륨을 얘기합니다. E는 아르곤을 얘기하죠. 그래서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원자 간접수가 같기 때문에 A와 C는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을 합니다. D는 전자를 한 개 잃고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아니고요. 맞고요. 그죠? 다 맞는 얘기죠? 아르곤처럼 되죠. D가. 그죠? 그래서 12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가면 자, A가 뭐예요? 금속 원소인가? 얘에 해당하는 거 나트륨이죠. 네. B는 뭐예요? 플로린이네요. 자, 가에 들어갈 적당한 분류. 네온에 해당하는 것만 보면 되겠죠. 18쪽 원소인가? 원자과 전자수가 빵인가? 반응성이 작은가? 이렇게 되겠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걸 쓰면 돼요. 자, 주기율표에서 발간되는 몇 가지 원소의 리튬, 플로린, 나트륨, 염소의 전자배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에는 2개, 두 번째에는 8개, 세 번째에는 8개, 네 번째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리튬과 나트륨이 금속 원소고요. 플로린과 염소가 비금속 원소인데 왜 그래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인 거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게 유리하니까. 반면에 17쪽 원소인 플로린과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니까. 자, 가라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요. 자, 우선 15번에 가가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 라, 그 다음 다 나옵니다. 크기 순서로 보시면 돼요. 네. 점점점 커지죠. 가와 라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라가 더 크다고요. 왜? 미행성체에 대한 충돌에서 더 합쳐져서 생긴 거니까. 다와 라의 중심부의 밀도를 비교하시오.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게 중심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게 뜬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중심부 밀도는 다가 더 높습니다. 오케이? 이해했나요? 네. 좀 집중해서 합시다. 여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 내가 프린트 숙제 내준 거 여러분들 시험 잘 못 봐서 프린트 숙제로 내준 거 갖고 왔어요? 네. 다 했어? 응?
너 아이니 네. 있어 없어? 너는 좀 정리 좀 하고 살아. 사회가 너무 많아. 사회가 너무 많아. 뭔가 아닌데? 어디가 있으시고 뭐야? 안 했네? 아 다른 거 챙겼다. 5번이만 했네. 이거나 멋지다. 그래 좀만 찾아보고 없어? 프린트 이렇게 챙겼는데 어떻게 없지? 방금 봤는데. 나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온. 방금 집에 봤는데?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온 거 같은데. 찾아보는 거 어디를? 보였다. 이거 어디 갔지? 했어 안 했어? 확실히 존재는 하는데 아너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아, 가방 정리를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오비탈 다 넣고 다녀야겠다 이거. 뭐야? 자 이건 오늘 거요. 갑니다. 연습 문제예요. 오늘. 너 진짜 정신 차리고 해. 너 프리트 거해. 원래 지난번 숙제 너 안 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 왜 그렇게 하냐 진짜. 나도 나도 안 나와요? 그냥 집에 있을 텐데. 그럼 정리 좀 하고 살아 프린스. 아니 네가 정리 안 해도 네가 안 풀었잖아 이제. 야. 좀 아, 네 뿌리. 정리 좀 하고 살아. 야 아이가 아직도 있냐? 말할게. 좀 버려라. 어? 연정문하고 왜 아직도 있어? 아 진짜 정말. 이거 뭐예요? 아 김서준. 누군데? 무슨 너가 좋아하는 거. 중상 기말고사 대비. 아니 야 기말고사 대비 6단원이 왜 있어? 응? 너 아니었어 이거? 누가 좋아해? 이거 민터가 아, 너 박범준. 아, 너 있어? 박범준. 너 김선이었나? 아니에요 뭐야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찾고 했었는데. 아니 나 옛날에 시험 본 거야. 옛날에 시험 본 거라고. 어디 갔지? 좀 버려 이거. 아 진짜 정말. 이래서 가방 좀 그래요? 없어. 없다고요? 없어. 여기 있네. 어? 하다가 채점도 안 했어. 하긴 다 했는데. 아다 없죠 다 맞죠? 좀 제대로 합시다.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손 들어. 없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손 들어. 둘 다. 내가 알아서는 아니야? 너네 오늘 남아서 하고 가. 형은 끝나서 남아서 하고 가. 잉? 네. 응? 없는 사람은 나한테 다시 찾아. 내가 그거 다시 뽑아줄 테니까. 자 오늘 수업 내용 합시다. 자 오늘 얘기가요. 자 거기 페이지 76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자 90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90페이지까지 나갈 건데 자 여기는 앞에서 배운 얘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주기율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금속 원소하고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금속 원소는요. 자, 뭐 광택이 있고요.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요. 전도성이 우수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펴짐성과 뽑힘성. 펴짐성과 뽑힘성이 있고요. 이걸 연성, 이거를 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냐면 뒤에 배워요. 뒤에 자유전자라는 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유전자라는 놈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금속원소는요 특히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원자과 전자가 자 1, 2, 3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는 거다. 왜 양이온이 되냐? 자 뭐처럼 되려고요? 18초. 18족 같이 되려고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혼나죠. 근데 여기서 상관없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겠지만, 아니시 18족 같지, 그지? 아니시 선생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이거와 정 반대죠. 광택도 없고요. 광택도 없고 열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 전도성이 없죠. 자, 편임성과 뽑힘도 없고요.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전자가 5개, 6개, 7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자, 나중 과정과 합쳐서 보면 전자를 잃는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산화라고 얘기하고요. 자, 전자를 잃는 걸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얻는 걸 잃는 걸 산화, 얻는 걸 환원. 그래서 우리가 금속 산화물이라고 얘기하죠. 산화됐으니까요. 알겠어요? 산화물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학 결합을 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요게 화학 결합하는 원리다. 우리가 배우는 화학 결합을 하는 원리인데,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 지난번에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18쪽 원소는 어떻다? 18쪽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매우 안정하다. 매우 안정해서, 뭐예요? 화학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화학 결합한다는 얘기는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화학 결합을 한다는 왜? 화학 결합을 안 하는 게 안정하고 화학 결합하는 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다 이거야. 화학 결합을. 그 안정해지는 게 뭔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18쪽 같이 되는 거야.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형질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해?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얼마야? 원자과 전자를 0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원자과 전자는 맨 가장자리 껍데기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개수라고 했잖아. 그지?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거기 오면 18쪽 원소에 이용되는 거 헬륨은 광고용 기체, 광고용 기구 충전 기체, 뭐 네온사인, 뭐 아르곤은 이중창 충전 기체 용접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반응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옆에 뭐라고 한다고요?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왜 옥텟이냐면 일반적으로 18쪽 원소가 헬륨을 제외하면 8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기 때문에 8개의 최외각 전자수를 갖기 때문입니다. 최외각 전자수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요.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봅니다. 뭐하고 뭐? 공유라고. 이온 결합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만 봐요. 자, 이온 결합은 자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때요? 양이온은 플러스 성질이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이죠? 네. 그죠? 서로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된다. 기적 인력이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양이온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금속이요, 금속. 그죠? 음이온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비금속이요.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자, 그래서 거의 그림에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자,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한대요. 전자를 어떻게 잃어서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형성원리 금속원소는 전자를 잃어 18적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양이온을 형성한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6개를 받거나 2개를 잃거나 6개를 받으면 아르곤처럼 되고 2개를 잃으면 네온처럼 되는데 2개를 잃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자, 반면에 산소 원자는 전자를 2개 얻죠. 2개 얻어서 왜 원자간자가 6개니까 2개를 얻어서 8개가 되는 게 안정하겠죠. 그죠? 네온처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음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카리 금속은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고요. 알카리 금속 옆에 있는 2족 원소는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됩니다. 자, 16족 원소는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자, 그 다음에 17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거기에다가 뭐 옆에다 빈 공간에 뭐 적어놓냐면 자 NH4 플러스 암모늄이온 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자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CO3 2 마이너스 탄산이온 SO4 2 마이너스 황산이온 CO4 3 마이너스 인산이온 자 요거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화합물 형성할 때 이 전화 같은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족 원소와 2족 원소 그리고 16족 원소와 17족 원소 그리고 요것들 이 여러분들이 주로 화합물 구성하는 데 나오게 된다. 화합물 구성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요것만 주로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한 후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이온 결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옆에 보니까 금속이 줄게 비금속이 고마워 하면서 받고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고요.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가 전자를 받아서 염화 이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자, 양이온이 될 때는 그냥 이온 이름만 붙이면 되는데요. 이온 이름만 붙이면 되는데 음이온이 될 때는 화이온을 붙입니다. 그리고 소자가 붙어 있으면 소자를 빼고 화자를 붙여요. 예를 들어 산소가 음이온이 되면 산화이온이 되는 거고요. 황이 음이온이 되면 황화이온이 되고요. 염소는요. 소자 빼고 화자 붙어서 염화이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온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적이적 인력이 형성돼서 서로 잡아당겨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장에 보시면 78페이지에 산화 마그네슘은 자, 마그네슘이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돼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씩 배치돼서 둘 다 네온처럼 되네요. 그죠? 둘 다 네온처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이적 인력이 형성이 되고요. 자, 염화칼슘을 보면 칼슘이 플러스 2 원자과 전자가 2개인 2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염소는 전자를 하나씩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기 때문에 염소 원자가 2개가 전자를 받아서 CaCl2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도 아르곤처럼 염소도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다 8개씩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무조건 8개예요? 아니죠. 리튬 같은 경우 LiCl 같은 화합물이 생기면 리튬은 뭐처럼 돼요? 리튬 플러스가 그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죠? 그래서 꼭 8개인 건 아닐 수 있다. 리튬과 베릴륨은 아닐 수 있다. 오케이?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요. 틀린 말로. 자,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자, 반면에 공유결합은요. 공유결합은 자, 뭐하고 뭐 사이에 이거 잘 적어놨죠? 네. 자, 공유결합은 자,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비금속 원소는 어때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죠. 네. 서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갖고 있자라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 같이 갖고 있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지우하고 황은영이가 지우개를 놓고 싸워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싸우는데 둘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땅에서 주운 거예요. 내가 먼저 줬으니까 내 거야. 그러다가 조아인이가 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수업을 잘 들으려면 같이 쓰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래, 우리 그럼 같이 쓰자, 요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공유결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자, 여러분들 지금 1월달 끝나고요. 1월달 끝나고 2월달까지 끝난 다음에 3월달부터는 토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죠? 토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도를 대략 맞추고 나면요, 어디까지 맞출 거냐 하면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3단원의 중간 정도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3단원의 중간까지 나갈 예정인데, 예? 예? 예, 중간까지 나갈 예정인데, 그거 마치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 문제집 판정을 선정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선정할 예정인데, 자, 중요한 건 토요일날 수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녁 때 7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수업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학 수업이나 뭐 이런 거 다 조조 빼고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정한 거니까 웬만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안 맞는다. 맞추세요. 바쁜 사람이야. 선생님 다시 개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견범이랑 그 따뜻한 느낌. 자, 그거 지금 걔네들도 이제 해야 될 상황인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걔네들 저기 때문에 다른 학원 있잖아. 토요일날 저녁 때 다른 학원 있잖아. 그런 무슨 거예요. 소리야?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 마지막 수업 시간에요. 단편성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단편성고사를 보고 반을 편성을 좀 해서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누게 될 수도 있고요. 반을 나누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좀 존재한다.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과학 특강만 하고 이제 중등부 애들 허울 수업을 해야 돼서 올림피아드. 근데 쌤이 안 하면 저는 나오고 듣지 않겠습니다. 교성 선생님이 규성 쌤이랑 들어요. 헬스잖아 미쳤다 진짜.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데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 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공유된 전자를 자기 원자가 전자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세면 18적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 물은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산소 입장에서 오면 전자가 두 개 부족한 상태라서 각각 수소한테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8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요. 반면에 수소 입장에서 오면 산소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그러니까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원소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의 숫자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얘가 한 개다, 한 개가 공유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가 공유됐다 그러면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세 개가 공유됐다 그러면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일 결합에 해당하는 게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F와 F, 플로린 분자, 염소 분자, ClCl, 그다음 수소 분자, 자, 이런 것들이 단일 결합에 해당이 되고요. 물 분자도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두 원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죠. 근데 그 단일 결합이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이중 결합에 해당하는 거 O2. 자, 산소가 원자 간자가 6개니까 2개가 부족해서 2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O2 같은 게 있고요.
자, 질소가 삼중결합이죠. 그 다음에 CO2도 탄소를 중심으로 이중결합이 두 개가 형성이 되고요. 자, HCN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단일결합,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삼중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원소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표현한다고요. 자, 왜 이렇게 돼요? 각각 예를 들어서 산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의 원자 간자가 6개잖아. 그럼 2개가 부족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쪽에 있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얘가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보면 8개, 이쪽에서 보면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거의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고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네, 저희 했어요. 이거 했어? 네, 저희 오늘 여기 하는 게 여기도 다 했던데 여기도 뭐라 했냐 여기 86쪽까지가 숙제였고요. 86쪽까지가 숙제였어? 야, 어쨌든 왜 내가 여기라고 생각했지? 저희 이제 자, 규소해야 돼. 줘. 자, 그러면 이온결합의 물질의 성질도 다 얘기했나요? 네. 네, 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시험 범위예요. 오늘 테스트 범위예요. 오늘 테스트 범위가 화학결합하고요. 그 앞에까지예요. 자, 봅시다. 자,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요. 자,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양이온의 총전화하고 음이온 총전화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총전화를 더하면 빵이 돼야 되죠. 그쵸? 네. 빵이 돼야 됩니다. 자, 양이온 총전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이온 한 개 전화에다가 곱하기 양이온 수를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음이온 한 개 전화에다가 음이온 수를 곱하는 거죠. 그죠? 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1대1의 비율을 갖고요. 얘가 2고 얘가 1이면 얘가 1대2의 비율을 갖죠? 네모로 합시다. 이자는 네모. 자, 반면에 얘가 1이고 얘가 2면 얘가 2대1의 비율을 갖고요. 2대1의 비율을 갖고, 자, 얘도 2고 얘도 2면 1대1이라고 그랬죠? 얘도 결국에는 그죠? 똑같은 전화기 때문에 그죠? 이온의 개수가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원래 M의 X 플러스 M의 N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N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M의 M N의 X의 N.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Al2 플러스 3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화합물을 형성하면 Al2 O3가 된다.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결합은 무한 반복된다 그랬죠? 무한 반복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쵸?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고체 상태는 전기 안 통한다. 그죠? 고체 상태는 전기 안 통하고 어디에서만? 수용액 상태나 용융 상태에서만 전기가 통한다. 왜? 이온이 서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특별한 거 제외하고 고체나 수용액 상태 전부 다 전기를 안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포상이나 설탕 같은 거 전기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해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어서요.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게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입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인데, 자, 일단 우리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소들을, 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는 빅뱅에서 뭐 만들어졌어요?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이후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헬륨부터 철까지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죠?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는 뭐 있어요?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별의 내부에서 보면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돼요? 뭐까지만? 태양 정도에 보면은 자, 탄소까지. 탄소나 또는 산소까지만 만들어져요. 최대. 그리고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지는 건 뭐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죠. 자, 그리고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태양 정도의 별은 폭발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백색해성과 행성상 정도로 날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다 배운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우주의 원소가 있는데, 자, 수소가 몇 프로? 74%. 그 다음에 우주에는 헬륨이 얼마? 24%. 그 다음 나머지가 2%라고 그랬죠.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우주에 있는 원소들 갖고 지구나 또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철이고요.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규소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이런 순서로 가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는 탄소, 수소, 질소 아니야? 자, 이런 순이죠? 그죠? 물 때문에 수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자,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보면 철이 가장 많지만 지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각? 자, 지각은 지구에 겉껍데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각은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공통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산소가 제일 많다. 왜 산소가 제일 많다? 일단 산소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붙어서 산화물을 잘 만들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요? 가벼우니까 대기 중에. 아니고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규소하고 탄소죠. 네.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이중이. 응? 규소가 이중이야? 규소 3중이구나. 바보네. 뭐예요?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적인 성질은 14조 원소,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결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는 규소하고 산소가 무슨 결합을 해요?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반으로 하고요. 규산염 사면체를 기반으로 하고요. 자, 생명체는 탄소를 바탕으로 한 탄소화합물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탄소는요, 규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탄소끼리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다중결합, 공유결합, 고리 모양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규산염 사면체가 제가 뭐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구성 물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지각이 땅인데 지각을 구성하는 게 암석이고요. 암석을 구성하는 게 광물이고요. 광물을 구성하는 게 원소인데요. 이 원소 중에 산소와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소와 규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소를, 광물을 원래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조암광물. 산소와 규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포함하고 있다. 규산염 사면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전체 광물의 92%가 바로 조암광물입니다. 그러니까 92%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조암광물의 거의 대부분이 광물의 거의 대부분이 규소와 산소,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진 조암광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암광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규산염 사면체를 살펴보면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 자,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4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 결합이 뭐라고요? 이 결합이 그 공유결합.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규소가 이렇게 4개를 결합하려 그러면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얘가 전체 4-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자, 이 자체가 음이온이라서 자,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형성되면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 되죠. 그죠?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음이온이니까 이 음이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이온을 더하거나 아니면 또는 규산염 사면체에 산소를 공유해서 음이온을 제거를 합니다. 음이온이 안 되게끔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양이온이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철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검해지죠. 그쵸? 철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어두운 색이 됩니다. 어두운 색이 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지우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조는 거 다 알아. 눈 감고 끄덕끄덕 그러다가 계속 끄덕 꽝
아니에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냥 정신 차려. 자, 그래서 귀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귀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셔야 될 거고요. 뭐냐면, 자, 일단 거기 귀산염 사면체가 단독으로 나와 있는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이고요. 자,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얼마냐 하면 1대 4의 비율로 나타내는 게 독립형이에요. 독립형이고, 그러면 얘가 규소가 플러스 4 성질을 갖고 있고 산소가 마이너스 2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귀산염 사면체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더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감남석이 만들어져요. 자, 주로 얘도 그러면 어두운 색이 됩니다. 왜? 혈과 마그네슘이 들어갔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성질이기 때문에 귀산염 사면체가 마이너스 성질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 그러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서 어두운 색 광물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인데, 자, 거기 보시면 귀산염 사면체끼리 산소 하나를 공유해요. 산소 하나를 공유해서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 3의 비율을 갖게 돼요. 자, 하지만 얘가 플러스다 마이너스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성질을 가져서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서 어두운 색 광물인 희석이 됩니다. 아직도 어두운 색이에요. 왜?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자, 그 다음 복사슬 구조가 되면 단사슬 구조가 위아래로 붙은 구조고요. 얘는 4대 11의 개수의 비를 가져요. 그래서 4, 4, 16에 20이니까 얘도 아직도 마이너스 성질을 갖죠? 마이너스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얘도 어두운 색이 됩니다. 어두운 색. 자, 그래서 얘는 각섬석입니다. 자, 판상 구조가 되면, 자, 복사슬 구조가 길게 연결돼서 판상 구조가 되는데요. 자, 얘가 2대 5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럼 플러스 8 마이너스 2에 5 곱하면 마이너스 10에서 아직도 마이너스 성질을 가져요. 자, 요게 흑은모고요. 흑은모고 얘도 아직 어두운 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를 갖는 게 자, 1대 2의 비율을 가져요. 자,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게 망상 구조인데, 그러면 규소가 그러니까 망상 구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산염 사면체의 모든 산소가 다른 귀산염 사면체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1대 2의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4 하나, 마이너스 2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빵! 전기적으로 0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얘는 철이나 마그네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색깔? 밝은 색깔이 됩니다. 밝은 색이 되는데 얘가 석염이나 또는 장석이 그런 역할을 해요. 석염은 순수하게 SiO2 이산화규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 석염이고요. 장석은 대부분이 SiO2고요. 일부 Si가 알루미늄으로 대체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성질을 갖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하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대체된 상태에서 칼슘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간 걸 칼슘 사장석, 나트륨이 들어간 걸 나트륨 사장석이라고 해요. 이건 지구학 1에서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돼요. 어쨌든 석영과 장석은 조금 다르다. 석영은 무조건 산소와 규소로만 이루어진 거고, 장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요, 규산염 4면체에서 4면체의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증가하게 돼요. 규산염 4면체의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독립형에선 공유 안 하고요. 빵. 그죠? 점점 공유하는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유결합은요, 풍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풍화된 모래가 석영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석영 자체는 풍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가루로, 나머지 것들은 가루로 되면서 각종 원소들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이 석영 같은 경우는 모래로 그냥 덩어리로 알갱이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대부분이 석영으로만 돼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모래가. 그죠? 자,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89페이지에 규산염 4면체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이웃하는 다른 규산염 4면체와 산소를 공유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의 결합 방식에 따라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되고요. 자, 독립형 구조가 감람석, 단사슬 구조가 휘석, 복사슬 구조가 각삼석, 판상 구조가 흑은모, 망상 구조가 장석이나 석영. 자, 여기 선생님이 요 비율 적어놓은 거요. 비율 적어놓은 거와 얘가 규산염 4면체가 전하를 뭘 띠는지, 마이너스 성질인지 플러스 성질 0인지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독립형 구조에는 1대4,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4, 단사슬 구조는 1대3, 복사슬 구조는 4대11, 판상 구조는 2대5, 망상 구조는 1대2. 그래서 독립형 구조부터 판상 구조까지는 마이너스 성질, 음이온의 성질을 갖고요. 망상 구조에서만 정기적으로 0이다. 그래서 판상 구조까지는 독립형 구조부터 판상 구조까지는 어두운 색이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양이온이 결합하면서 그 양이온이 철이나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어두운 색이 되는 거다. 반면에 얘는 정기적으로 0이기 때문에 0 성질을 가지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밝은 색깔이 된다. 밝은 색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자, 독립형 구조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없다. 단산수는 적고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하면서 많아지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가 얘는 1대4 크죠? 근데 얘는 1대2로 작아집니다. 점점점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풍화의 강한 정도를 보면 자, 독립형 구조가 약하고요. 망상 구조가 강한데 이건 왜 그렇다? 규소와 산소가 규산염 4면체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 개수가 많아지면 풍화의 강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풍화의 강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지, 홍선우? 네. 이게 졸고 앉았어. 응? 아, 히터 끄면 안 돼. 히터 끄자. 그래. 히터가 문제야. 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오케이. 좀 쉬었다가. 아유. 제 살고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와. 자, 색깔로 구분하는 것과 쪼개진 깨짐으로 구분하는 거 있어요? 알아두세요. 범준이 불쌍한 거지 뭐. 범준이만 불쌍한 거지 뭐. 오면 왔어요. 알았어. 오면 왔어요. 범준이 네. 오늘 왔어? 아니요? 왔었잖아. 아쉬운 거죠. 범준이 내일 밤에 온다며. 수요일 날 온다며. 아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어. 빨리 범준한테 무슨 사람을 먹을 것을 야, 사와. 수요일 밤 구라가 내가 화요일 밤에 온다. 근데 수요일에 왔다고 구라치고 안 올 것 같아. 범죄 특. 죽어야지 뭐. 너희들. 야, 너네 왜 그러는데? 아니 이래요. 제 몸을 막 파헤쳐요. 나 따뜻하다 말이야. 먹었어. 즐겁니? 아니에요. 개민태다. 자, 풀이를 좀 봅시다. 자, 90페이지. 자, 1번.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표시하시오. 지각과 생명체 가장 많은 원소는 뭐예요? 둘 다 산소죠? 네. 그죠? 산소라고 얘기했고요. X.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 그게 92%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나타낸 건데 A가 뭐예요? 산소고 B가 규소예요. 오케이? B가 규소고 A가 산소입니다. 자,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모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만들어놨다. 모두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탄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이 아니라 탄산염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모두가 아니고 대부분 규산염, 거의 규산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모두란 말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모두가 들어가면 일단 홍선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니다 아, 라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원자 1개와 산소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죠?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규소를 공유합니까? 아니. 아니죠. 산소를 공유하죠? 네. 그죠?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합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어요? 원래?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죠?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X. 자, 4번. 지각과 암석이 이런 광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염 광물, 그 다음 화학물 뭐 이런 식으로요. 산화광물도 있고요. 자, 규산염 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 규산염 광물은 SiO 사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지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탄상, 망상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가 가장 적은 결합이 망상 구조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게 망상 구조죠. 가장 적은 건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독립형 구조가 있겠죠. 네. 자,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대체로 풍화에 강하죠. 네.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해서 복잡한 구조가 되면 될수록 공유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풍화에 강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가가 무슨 구조? 독립형 구조. 나가 단사슬 구조. 다가 판상 구조고요. 가는 감람석이 되겠고요. 나는 희석이 되겠고 다는 흑은모가 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숙제고요. 자, 실력원 문제 보겠습니다. 자, 93페이지 실력원 문제. 그린 가와 나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이다. 맞죠? 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8.1% 있으면 큰일 나요.
그냥 아유. 알레닌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데. 응? 큰일 나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B는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다. 아니요. 대기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죠? 네. 산소가 그 다음이고요. B가 해당하는 건 산소인데, 산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A, C는 모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규소가. 규소는 아니죠. 네. 규소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에서만 만들어져요. 그죠? 태양 정도의 별은 탄소하고 산소까지만 만들어집니다. 규소는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다. 자, 2번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나는 가의 A, B 중 한 가지 원소를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치에 해당하는 거 맞죠? 네. 그죠?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가는 마그네슘 이온과 3개 결합할 수 있다. 아니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4-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이 되려 그러면 2+ 자리가 2개 들어가야 되죠?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틀렸고요. 자, A는 비금속 원소죠? 탄소니까 비금속 원소 맞고요. B는 나는 B의 전자 배치 맞죠? 네. 그쵸? 규소니까 14번 규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자, 가가 무슨 구조? 그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나가 탄산수. 단사슬 구조. 다가 그 망상 구조. 자, 장석, 희석, 감람석의 결합 순서, 결합 구조를 순서로 나타낸 건데 가가 뭐예요? 감람석이요. 네. 독립형이 감람석입니다. 그 다음에 나 단사슬이 희석이죠. 네. 그 다음에 다가 장석이 되겠네요. 물론 석영도 있지만 여기선 장석, 희석, 감람석이라고 정해줬으니까 장석이 되는 거예요. 가에서 A와 B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요? 공유 결합이라고 했죠? 틀렸고요. 기본 단위차 간에 공유하는 원자의 수는 나가 다보다 많아요? 아니죠? 자,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가 망상구조가 제일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가다 중 밝은 색을 띠는 건 장석밖에 없죠? 네. 왜 밝은 색을 띠냐? 얘가 규소와 산소가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를 서로 공유하면서 규소와 산소의 전압비가 1:2,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수비가 1:2가 돼서 전압비가 빵이 되죠. 중성이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이나 마그네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밝은 색깔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표는 규산염 광물 중에 광물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B는 석영과 감람석 중에 하나인데 A가 감람석이고요. B가 석영입니다. 자, 특징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는 거니까 독립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감람석이겠죠.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는 거니까 얘는 망상 구조인 석영이 되겠네요. 네. 자, A는 망상 구조가 아니라 독립형 구조고요. A와 B는 모두 특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이 아니라 얘는 깨지는 거라고 했죠? 네. 깨지는 겁니다. 풍화에 대한 안정도는 A가 B보다 약하다. 네. 자, 일반적으로 풍화라고 하는 건요. 자, 풍화작용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대부분 공기나 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특히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많죠. 물이 흘러가면서 암석을 깎아내린다고 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듯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먹어요. 잘 녹죠. 고유결합 물질은 물에 안 녹는 것도 꽤 많아요. 물론 고유결합 물질 중에 뭐 설탕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건 물에 잘 녹지만 일반적으로 고유결합 물질들은 물에 안 녹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물에 녹나요? 안 녹잖아요, 그죠?
연필씩 물에 녹으면 안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많아지면 물에 안 녹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도 잘 안 녹으니까 안 깎여내려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개수가 많으면 풍화작용에 저항하는 성질이 강해지고, 반면에 이온결합이 많아지면 풍화작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대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광물의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반면에 이온결합하는 물질이 이온결합하는 게 강해지면 녹는 점이 높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전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전기적 성질이 강해지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녹는 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얘기고, 어쨌든 여기서 왜 풍화에 강하냐? 공유결합은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이온결합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징을 배운 거죠.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93페이지에 2번, 93페이지에 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맞는 얘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자, 잠깐만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자, 오늘 일간 테스트, 1일 테스트가요. 1일 테스트가 여기까지, 지금 수업한 내용까지가 1일 테스트 범위고요. 다음 주는 1일 테스트가 당연히 다 끝까지겠죠. 2단원 끝까지. 2단원 얼마 안 남았어요. 2단원 끝까지인데, 다음 주에요. 마지막 교시에 2단원 전체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단원 테스트. 2단원 전체 단원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이 단원 테스트는 1일 테스트 문제를 기준으로 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내줄게요. 1일 테스트 문제 본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골라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25문제로 학교 시험 보듯이 이 문제를 낼 테니까 시험 봐서 그 자리에서 채점해가지고 뭘 할까요? 꼴찌한 사람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벌금 7명이 있는데 밥 사주기. 네, 7명이 1, 2, 3, 4, 5, 6, 7에서 자 뒤에 3명이 옛날에 효성쌤 하시던 것처럼 30, 3,000원, 2,000원, 1,000원 6,000원이면 아이스크림 8개 살 수 있겠지. 그지? 그럼요. 그지? 왜 그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8개 사서 먹고 가기까지. 그래서 좀 싫어하는데. 응? 응? 아이스크림 내기.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아이스크림 싫으면 먹지 말고 네 거만 나면 안 사면 되니까. 저안할 거예요. 왜 안 올 거야? 저 안 살 거예요. 아, 꼴등 안 할 공부 열심히 해서 꼴등은 안 하겠다. 4등 안에 들어야 돼. 4등 안에. 그 5, 6, 7등이 5, 6, 7등이 하는 거야. 응. 아니 그러니까 꼴등만 다 내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 그러네. 그지? 만약에 이거를 한 사람이 6,000원 내봐. 어이씨 짜증나잖아.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왜요? 그래서 합쳐서 6,000원 해가지고 7개 아이스크림에 선생님 거 하나 해서 8개. 아이스크림 8개 6,000원이면 8개 살 수 있지 않나? 아닌가? 네? 아이스크림 8개 못 사? 사죠. 6,000원이야 돼? 600원이면 저희 할인점 있잖아. 할인점 800원. 4,800원. 할인점이냐고 플러스 원이냐고 계산해. 4,800원이면 되는데. 그니까 어디가 5,000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5,000원? 5,000원이면 8개 살 수 있는데. 뭐라는 거야? 그냥 6,000원 해요. 일단 안 맞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브라보콘 내야지. 같은 거 먹고 싶거든. 월드콘이나 브라보콘 같은 거 먹고 싶거든. 그러면 아니 천원 근데 천 너무 쓰는 거 아니야? 그럼 한 8천 그럼 원. 아니 비싼데. 빵또와 뭐 이런 아니 거. 뭐 팔자 아, 좀 비싼 거. 아니 나 입이 고급이라. 하겠다네 사람 하겐다즈 좋아. 하겐다즈 좋아. 옛날에 아니 야 하겐다즈 괜찮아. 교성쌤 난 괜찮아. 교성쌤이 저렇게 했었어. 하게 아니 자 다음 주에 2단원 테스트 봅니다. 2단원 테스트 볼 거니까. 응? 그냥 빵 준비요. 먹을 거다 빵 먹. 잠깐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요 두 번째 단원이 자, 여기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규칙성 2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구성 2번은요. 자, 이게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요. 2번이 어디랑 연계가 되냐면 저 뒤에 3단원에 3단원 보시면 3단원 보시면 자 196페이지부터 196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은 여기 연계가 다 됩니다.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험 보는 학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2단원하고 2단원을 그 뒤에 있는 단원을 시험 범위로 같이 묶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광물 같은 경우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광물 감남석 뭐 장석 이런 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한 말로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분자식 구조식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 어느 정도는 배운 부분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소화 과정에서 배웠어요.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과정, 지방 분해 과정, 녹말 분해 과정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건데 자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자, 뭐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단백질. 자, 물이 제일 많아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게 물이 제일 많습니다. 물이 60에서 70%예요. 정제율을 꾹 짜면 한 80kg 정도의 물이 나와요. 네? 60에서 70% 정도니까. 그것밖에 안 나. 지금 한 120kg 안 되나? 아, 그러면 60% 정도가 내가 72kg이면 뭐가 물이잖아.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 지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네? 지우가 옥상에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지구 멸망. 왜? 왜? 지구 공전 궤도가 바뀌어요. 지구가 딸려 올라오거든요. 지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올라와요. 만유인력 때문에 질량이 큰 쪽으로 다가오게 돼요. 지구 공전 궤도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너한테만 그러겠니? 지구가 잘 버텨주고 있네요. 뭐지? 지우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지우를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착한 지구야. 아니, 아낌없이 주는 그래서 지구. 커는 거예요. 웃기잖아. 자,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순입니다. 그래서 물단지, 우리 몸은 물단지라고 해요. 물단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각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적으로 보는 건 첫 번째 단백질과 핵산을 위주로 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지방, 지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요거를 본단 말이에요. 요거를 주로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얘 네 개는 물을 제외하면 요 네 개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네 개는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화합물입니다. 자, 탄소화합물인데, 자,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공통으로 얘네들이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기본이고요. 일부 단백질이 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황을 포함한 것은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 태우면 냄새 좀 고약하죠? 그냥 황이 타는 냄새예요. 자, 그다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뭐요? 탄소가 기반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 탄수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탄소화물이다. 이 탄수화물은요, CN의 H2M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물이죠. 얘가 탄소고요. 그래서 탄수화합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포당 C6, H12, O6이 이제 대표적인 탄수화물, 포당이 탄수화물이라고 배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우나 인형이나 참 친숙하죠. 응? 지질이 친숙한데. 뭐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질이 더 친숙해요. 왜요? 남자보다 여자가 피하 지방층이 더 두껍습니다. 왜요? 왜요? 왜 피하 지방층이 두껍죠? 보혈이어서. 남자는 애를 못 낳죠. 여자가 애를 낳고 기를 내면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피하 지방층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두껍습니다. 살 빼기 이렇게. 쟤네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니? 응? 많지. 자, 어쨌든 그래요. 지질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친숙하거나 더 두꺼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탄소가 이주기 14족 원소죠. 자, 그래서 플러스 6에 원자과 전자, 처음에 전자 2개, 두 번째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는 상태라서요. 얘가 굉장히 화학 결합을 잘해요. 공유 결합을 무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소계 일사예요, 일사.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탄소하고 결합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면 안정해지니까. 탄소랑 그래서 굉장히 결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탄소끼리도 되게 잘해요. 탄소끼리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탄소끼리도요. 자, 얘는 탄소 화합물이 왜 중요하냐?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탄소끼리도 다양한 형태로 결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다양한 형태의 결합에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오리 모양, 그 다음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다양해져요. 그래서 탄소를 제어와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의 종류의 개수와 탄소화합물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탄소화합물 무조건 승.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 화합물 개수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만든 화합물하고요. 나머지 원소의 화합물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이렇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우리 집에.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그 쇠백은요. 쇠백은 다 탄소화물에도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옷도 그렇고 플라스틱, 나무 이런 거 다 탄소. 금속 빼고는 다 탄소화물이다 해도 과학이 아니에요. 금속하고 유리 빼고. 금속하고 유리 빼고는 다 탄소화물이다 해도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단백질과 핵산이 특히 중요한데요. 왜 단백질과 핵산이냐면요. 자, 이 단원의 제목이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잖아요. 그죠? 규칙성을 찾아내는 데는 이 단백질과 핵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단백질과 핵산은요. 필요 없어. 단백질 핵산은요. 자, 기본 단위체의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갖는 단위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분자가 있고요. 그 작은 분자가 계속 연이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중첩해서 합쳐진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배웠죠?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쓰이고요. 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 핵산을 이루는 기본 물질이다. 자, 단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위체. 자, 그럼 이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핵산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합 반응이 만들어지면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마디로 굉장히 큰 분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분자. 우리가 물 분자 같은 것은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소하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네. 이런 분자인데 단백질이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 분자 뭐 한 100만 개 정도 모여야 단백질 한 분자 정도가 될 정도? 응? 겁나는 단백질. 겁나 커요.
장난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규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요. 그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요. 자, 탄수화물도 중합체입니다. 얘도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는 포도당의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녹말을 주로 사용하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생명체 구성하는 규칙성 물질이 안 나오냐면 녹말 우리가 이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기보다는 뭐로 많이 써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얘도 단당류, 포당이 중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탄수화물 녹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지질은 또 얘기가 아예 안 나오죠? 지질은 단순히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단순히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지방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좀 열심히 배웠으면 자, 우리 녹말을 분해하는데 제일 처음에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분해가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에서 탄수화물 분해여서 원래는 이제 이거 말테이스라고 하는데 말테이스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포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짠 하고 분해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분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단백질도 위에서 펩신, 이자에서 트립신, 장액에서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것이 분해하는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분해를 해야 해요. 자, 근데 지방은요. 딱 한 번에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딱 분해가 되죠. 네. 왜 그래요? 이건 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분해가 된다.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부터 얘기를 좀 합시다. 자,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의 중합체라고 했죠. 자, 아미노산은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의 중합체고요. 아미노산의 중합체고요. 자, 아미노산은요 되게 특징 있는 물질이에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자, 여기가 R1 얘가 젖사슬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젖사슬이 몇 가지냐 하면 20가지예요. 20가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이 결합해요. 이쪽에 보면 COOH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COOH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카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카르복실기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는 특별한 구조예요. 특별한 구조가 구조가 나타나면 얘가 약한 산성을 띠는 성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미노산이에요. 산성이라서 얘가 산성을 띠게 되는데 수소가 이온화돼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는 수소가 있고요. 자, 반면에 이쪽에는 N과 H 두 개가 있는 NH2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책에. 그죠? 아미노기라고 돼 있죠, 그죠? 둘 다 되는 거죠? 아민이랑 아미노기.
얘들아, 이게 영어식 이름, 독일어식 발음, 라틴어식 발음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 과학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영어식 발음과 이거를 번역한 한국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뇌 배울 때 간뇌 배웠죠, 간뇌. 네. 예? 간뇌가 사이뇌로 바뀌었어요. 예. 사이뇌. 사인데요. 예. 사이 간자거든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사이뇌. 사이뇌로. 사인의 어선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퍼라고 배웠죠, 페이퍼. 네. 네. 헛팍거리로 바뀌었어요. 이건 헛팍거리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두엽이 이마엽으로 바뀌었고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마역. 이게 개별로 여기 있으니까 이마역이라고. 부두엽이 뒤통수엽으로 바뀌었고요. 전혀 이거 수긍할 수가 없네. 그죠? 팝팝거리까지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이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쓰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는 아미노기야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미노기로 쓰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아민기, 아미노기 막 섞어서 써. 그럼 둘 다 다른 거야. 근데 꼭 아미노기라고 써야 하냐? 선생님이 아미노기라고 강조하면 아미노기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민기라고 쓰면 맞지만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감점시킬 수 있어요. 이미지를 잘 가져가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처음에 수업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민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써도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깝깝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돼! 이렇게 써야 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써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마그네슘을요.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2+로 써야 되죠. 마그네슘 플러스 2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애매한데. 맞아요? 틀려요? 상관 있나요? 굳이? 얘가 전자 두 개를 잃었다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자기 실수를 이렇게 썼어. 그럼 틀렸냐?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대안학에서도 이렇게 써요. 대안학에서도 이렇게 쓴다고요.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 점수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걸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쓰면 틀리진 않지만 감점이 되겠죠. 융통성 있는 쌤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원래 이 과학 선생님들 중에 보시면 원래 과학 선생님들이 성격이 되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돌아서 엄청 쫀쫀하거나 아니면 엄청 덜렁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엄청 쫀쫀한 사람이 걸리면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덜렁인 선생님한테 걸리면 아무렇게 하셔도 대충 맞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포곤 어때? 그러니까 김포고 뒤에 있잖아. 제발. 김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의 경쟁률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에요.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다. 김포고는 그렇다.
자, 어쨌든 얘를 아미노기, 이쪽을 아미노기라고 하고요. 이쪽을 카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곁사슬이 20가지가 있어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야, 맞아. 이거는 자, 떨어지면 돼요. 지금 답 있다 했는데. 나야 좋지.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이 자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아민기와 카르복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과정이 피크가 있어? 고마워. 인형 같은 인형? 있으면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면서 얘가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요 결합을 CONH는 요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동건아! 완전히 잘해. 그래. 일어나. 시끄러워 지우야. 야, 내가 보이. 아니 진짜. 새 나라에 보이. 너가 먼저 내가 신경 만지라고. 먹고 있어. 아유. 다음 주에 2단원 시험 본다고 그랬다. 집에 가서 공부해라. 당연하지. 펩타이드 결합. 80점 못 넘는 인간들은 그냥 확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서 그냥 절로 보내. 자,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 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요.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N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을 때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N-1개의 물 분자가 빠지고요. 빠지고요. 그리고 N-1개의 뭐하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결합한 것을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한 것을 자, 이렇게 결합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폴리펩타이드에 보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의 종류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 곁사슬이 다 달라요. 얘가 다 다릅니다. 그럼 얘 모양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가
젖사슬의 모양 때문에 구부러지고 휘어집니다. 그래서 특이한 구조의 단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젖사슬의 모양이 뭐 얘가 크게 크거나 여기 작고 그러면 크기가 큰 것 때문에 꺾여버리겠죠? 자 그러면서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갖는 특이한 구조의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당시에 뭐요? 이런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면서 젖사슬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게 달라지는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구성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 개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져요. 특이한 구조가 달라지는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단백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아미노산 하나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질이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유전병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비노증, 백화병,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생기지 않는 게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분 상승. 그러니까 백화증이. 그리고 이제 난모양 적혈구 불면증 같은 경우도 그런 아미노산이 하나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구조가 이제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5페이지 다시 95페이지 매니부터 자,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폴리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자,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의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자, 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종류, 뭐 이런 것들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단백질, 그리고 피부나 연골, 뼈 등을 만드는 콜라겐, 그리고 케라틴, 머리카락이나 손톱,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 근육, 크리스탈린 수정체, 인슐린 호르몬, 아밀레이스 효소 등등등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소화효소 외울 때 녹말을 분해하는 건 뭐예요? 아밀레이스만이죠.
왜냐하면 그 아밀레이스 이루는 단백질의 특이한 구조가 녹말만 분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양분, 뭐 단백질이나 지방은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왜? 구조가 틀리니까. 구조가 틀리니까. 그래서 특이한 구조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열쇠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집에 맞는 열쇠가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는 구조가 돼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말을 분해할 때는 뭐만? 아밀레이스만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뭐다?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특이한 구조의 단백질, 입체 구조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이 되는데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적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는 까닭은, 자, 이거 주관식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수가 다르면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20가지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아미노산의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자, 20종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무지 많다. 다시 말해서 그 밑에 보면 10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단백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20의 10승의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 그 아미노산이 아예 똑같아. 아미노산이 계속 똑같은 걸로 될 수 있는 게 있냐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는 게 있냐고. 네. 가능은 하지. 근데 그게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지. 항상 일정한 구조가 될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만들어진 단백질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개쩐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이 이제 어떠한 것을 하느냐, 우리 몸의 기능. 자, 우리 몸을 구성을 합니다.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고요. 자, 화학 반응을 촉진합니다. 화학 반응을 효소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요. 자, 그리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방어작용, 항체죠. 여러분들 그 면역 기능,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죠. 이 항체가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를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독감 안 걸립니까? 아니요? 걸리긴 하죠. 걸리긴 하죠.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는 특정 독감에만 해당하는 것만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독감이면 방어를 못해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배운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단백질의 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단백질이요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각각의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열을 받거나 아니면 산성이나 염기성 성질이 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입체 구조가 바뀌어 버린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달걀을 삶은 달걀이 되죠. 삶은 달걀과 날달걀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그죠? 안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삶은 달걀을 식히면 다시 날달걀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나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서 얘가 원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죠? 그냥 날로 삼겹살 먹습니까? 아니요. 먹죠. 먹을 수도 있지. 먹으려면 먹는데 좀 아프죠. 그러면 우리가 구워 먹는 이유는 소화가 더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맛있잖아. 맛있어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죠? 튀기면 맛있다고. 자, 어쨌든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이나 산성이나 염기성 이런 거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봤을 거예요. 온도 이런 그래프야.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그 광합성에서 봤죠. 광합성에서 특정 온도 40도씨 이상이 되면 광합성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광합성에 효소가 이용되는데 그 효소가 40도씨 이상이 되면 변성이 되면서 광합성을 못하게 됩니다. 사라져버려. 그죠? 익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형이 돼서 광합성 효소로 활용을 못하게 돼요. 광합성 효소로 활용을 못하니까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다? 광합성이 아마 효소를 이용하는 거다. 광합성량 이라는 것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다 이런 효소를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요. 온도가 아주 높거나 온도가 아주 낮으면 오히려 안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나요? 자, 뒤에 96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푸시면 됩니다.